안녕하세요, 림튼입니다. 오늘 성범죄에 관련해서 좀 특이한 판례가 나왔는데요. 대전지방법원 1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일단 사건의 내용을 보면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있고 갑이 랜덤 채팅방에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내가 여잔데 지금 강간을 당하고 싶다. 그리고 강간 상황극을 하고 싶으니까 나를 찾아와서 강간해달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을은 이 갑이 올린 이 강간 상황극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실제로 그 피해자 여성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갑이 을에게 알려줬던 내용을 보면은 집 주소, 그리고 그 공동주택의 현관문의 비밀번호, 그리고 그 피해자가 집에 있는 시간까지 다 알려줬고, 을은 갑이 알려준 그대로 피해자의 정보를 알고 나서 찾아갑니다. 실제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을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했기 때문에 주거침입 강간이 성립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검사는 그 랜덤 채팅방에서 글을 올린 그 갑에게 징역 15년을, 그리고 실제로 갑이 올린 메시지를 보고 강간을 실행한 을에게는 징역 7년에 처해달라고 구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형이라는 거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검찰이 이 피고인들을 이러한 형으로 처벌해달라고 법원에게 말하는 겁니다. 법원에게 형을 구하는 것이고, 이것을 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갑에게는 주거침입 강간 교사, 그리고 을에게는 주거침입 강간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교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시키는 거죠. 시켜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거를 교사라고 하고, 우리가 주변에서 봤을 때는 살인 청부업자 이런 개념들,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살인 청부업자에게 A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면 이게 살인의 교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랜덤 채팅방에 글을 올렸던 갑의 변호인은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갑의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을에게 강간을 교사한 적이 없다. 나는 그냥 단순히 진짜 상황극을 얘기한 거지 실제로 강간을 하란 게 아니다. 그리고 을이 그 메시지를 오해해서 강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지 절대 내가 교사한 게 아니고 이 사건과 내가 랜덤 채팅방에 글을 올린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을은 또 어떻게 주장할까요? 을의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을은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고 갑이 올린 글을 보고 갑에게 속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다. 을은 갑에게 단순한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먼저 갑부터 살펴보면 갑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합니다. 갑에게는 을을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고,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 자백하지 않고 부인을 하면서 오히려 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또한 갑은 을에게 강간을 교사를 하고 실제로 그 피해자 집 근처에서 그 강간의 현장을 보는 그런 대담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갑이 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거죠. 갑의 변호인의 주장대로 자신이 장난으로 올린 글이고 그 글에 대해서 실제로 강간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갑이 그 자리에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을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갑은 이렇게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처벌한 게 맞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네요. 근데 문제는 을에게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을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재판부에서 을에게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정말 아주 놀라운 결과죠. 강간을 했는데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을은 상황극이 아니라 피해자를 실제로 강간을 한다는 그런 정황을 인지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살펴봤을 때는 을이 그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고의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법이 과실광간은 처벌하진 않지만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을은 이 사건 무죄가 너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서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수긍이 잘 안 가죠. 수긍이 잘 안 갑니다. 실제로 강간을 저지른 을은 무죄고, 그리고 그 갑을 교사 또는 도구로 이용한 을은 13년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강간을 한 을이 더 처벌받아야 될 텐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을이란 사람이 갑이 랜덤 채팅방에 올린 글을 보고 진짜로 상황극으로 인지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 강간 행위로 인지한 것인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아마도 이 부분은 입증할 증거가 많이 부족한 듯 합니다. 1심 결과에 대해서 검찰이 즉각 항소하기로 했고, 항소하고 나서 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좀 더 보충을 하겠죠. 예를 들면 의뢰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해서 그 시간대, 그 범행을 하기 전 몇 시간, 그리고 범행을 하고 난 후 몇 시간을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을이 어떤 내용으로 검색을 했는지, 웹에서 어떤 자료를 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검색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 사건에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의뢰 유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겠죠. 이런 성범죄 관련해서는 성범죄자의 휴대폰을 분석해보면 그 단서가 좀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갑이 을을 도구처럼 이용을 했기 때문에 갑은 간접점검으로서 유죄, 을은 도구로서 이용당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터넷에서 그렇게 내가 어떤 여자가 나 정말 강간당하고 싶다, 상한 걸 하고 싶다, 이런 글이 올까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글이 올라올 건지도 잘 모르겠고, 올라온다 해도 그 글을 믿고 그 행동을 취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 을이 진짜 정신적으로 약간 지능이 떨어져서 그 글을 고지고대로 믿고 상황극으로 인식했다면 그렇게까지 한다고 가정하면은 재판부의 판단이 그럴 수도 있겠네, 조금이라도 그렇게 들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과연 인터넷 랜덤 채팅방에서 그 글을 보고 이거는 진짜 상황극이구나, 내가 저 여자가 너무 상황극을 원하니까 가서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정상인이라면 그런 걸 보고도 이건 무슨 이상한 소리지? 이렇게 생각할 거고, 실제로 그걸 실행하지도 않을 거죠. 따라서 을이 정상적 범주에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을이 피해자를 강간할 때 피해자의 반응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갑자기 집에 있다가 이렇게 날벼락을 당한 상황인데 그런 반응들을 보고도 이게 상황극이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격렬하게 저항을 했을 거고, 그리고 거부의 의사도 분명히 밝혔을 텐데 그거를 을은 상황극으로 인식했다, 이거는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더 조사해서 관련 증거를 찾아내서 을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방만 사건 이후로 자꾸 좀 희한한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사건 항소심 결과도 되게 궁금하고, 제가 앞으로 혹시 결과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이바이.